네, 오늘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퍼포먼스 그룹인데요. 홀로그램 축하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과총창립 50주년을 맞아 전통과 현대, 나아가 미래와의 만남을 표현하고 과학과 경제, 문화의 융합 등 다양한 요소들의 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간다는 가능성과 다짐을 영상과 퍼포먼스를 통해 형상화했습니다. 여러분 착석하셔서 함께 감상해 보시죠. 자, 계속해서 과총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세계과학기술인대회 대회장이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부섭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과학기술로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신념과 열정의 결실로서 태동한 과총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과총 50년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과학기술 50년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총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현장을 지켜온 산증인입니다. 과학기술인이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과학기술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과총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단지 축하의 자리만이 아니라 과청이 과학기술인을 위해 한층 더 뛰겠다는 각오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맨손으로 과청과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선대 회장님들과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땀을 잊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신문 기사를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장래 희망으로 과학자를 꿈꾸는 초등학생이 100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90년까지만 해도 학생 4명 중 한 사람은 과학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였는데 이제는 그 숫자가 10분지 1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미래의 동력이 될 어린 학생들이 마음속에서 과학기술인의 존재가 잊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사항을 변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청은 더 나은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기금을 조성하는 과학기술 신탁 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혁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과학기술 50년 지천명을 맞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과학기술인에게 부여된 소명이 무엇인지 매 순간 고민하며 지나온 50년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다가올 50년을 준비합시다. 과학기술로 이뤄낸 더 큰 대한민국을,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줘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과청 50년사를 편찬하시라고 노력하신 이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직위원회와 실무 준비를 해준 과청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시상식입니다. 이 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업적이 뛰어난 과학인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시키고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 2003년부터 시상해온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인상입니다. 본상의 시상식은 수상자 부부가 함께 올라오셔서 수상하시겠습니다. 네, 올해 첫 번째 수상자이신 권오준 포스코 회장님 내외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주식회사 포스코 회장 권오준. 귀하는 2016년도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7월 13일 대통령 박근혜. 네. 수상자이신 권오준 회장님의 수상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뜻밖의 대한민국 최고위상을 받게 되어가지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년 전에 권오현 부회장이 똑같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철강은 대표적인 꿀뚝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이 이번에 수상 선정이 됐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50년간
철강이 산업의 쌀로서 국가 경제에 나름대로 큰 이바지를 했다는 것이 인정받은 것 같아서 상당히 긍지를 느낍니다. 철강은 물보다 싼 소재입니다. 그러면서도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주로 구조재로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철강은 자기적인 특성이 가장 우수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화 정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된 필수적인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해서 철강 소재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도 더욱더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수상자이신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검 IBS 나노입자 연구단장님 내외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장 서울대학교 교수 현택환. 귀하는 2016년도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7월 13일 대통령 박근혜.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자이신 현택환 교수님의 수상 소감 잠시 듣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큰 상을 참수하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저희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제게는 참 이렇게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참 제게 많은 만남의 축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큰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제 사랑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같이 연구해주고 그렇게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특히 많은 분들과 같이 공동연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발표한 모든 논문들이 공동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 많은 공동연구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70세 넘어서도 여전히 과학자로서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돌려줄 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차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이를 기념하여 이처럼 큰 규모의 세계 과학기술인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기빈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반세기, 아니 100년 뒤의 미래 대한민국과 미래 일자리 먹거리도 우리 과학기술이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고 미래 국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미래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 포인트에 대해 4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R&D의 획기적인 혁신입니다. 그동안 양적 성장을 통해 기반을 닦아온 우리 국가 R&D가 질적 향상을 통해 또 한 번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R&D의 기획, 투자,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혁신을 모토로 산, 학, 연과 정부 모두가 R&D 시스템을 확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R&D 혁신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신명나는 연구 환경의 조성입니다. 정부는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장기 안정적으로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복지 향상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예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과학유공자 예우법을 제정한 것이라든가 과학기술인에 대한 연금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등이 그 작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 국민 삶의 질의 질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과 국가 R&D는 이제까지 국가 발전과 산업 육성 선도 역할에서 더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 행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영역, 즉 리서치 앤 솔루션 디벨롭먼트까지로 영역을 확장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물론 대형 재난의 예방, 감염병 대응, 미세먼지의 대응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과학적 솔루션 요구와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와 과학기술의 융합 문제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창업 전쟁 중입니다. 중국은 만중창신의 모토하에 하루 10,000개씩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도 창조경제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창의와 아이디어가 그 출발점인 이와 같은 창조경제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과학기술과 ICT와의 융합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ICT가 접목한 창업 그리고 벤처 투자가 여기저기서 활성화되고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로 뜨는 글로벌 스타트업에 육성되도록 앞으로 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가총 창립 50주년 기념식 기조 강연이 시작되는데요. 오하이오 대학교 석좌 교수이신 이성규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이 교수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무슨 토픽을 잡았냐면은 한국 교육의 힘이라는 것을 부제로 잡았습니다. 우리 그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항상 이 세계 순방을 나셔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경이적인 경제적 발전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한국의 교육의 우수성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39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는지 지금 이 가슴이 뿌듯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평소에는 이런 퍼블릭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시민입니다. 39년을 미국 살았지만 이 초록색 여권 그대로 가지고 다닌 한국 시민이에요. 그래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이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8번을 갱신했어요, 여권을. 그래 제가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공자님의 그 교육 철학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미국에 와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젊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뜻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뭘 해보고 싶은 그 인생의 이 목표를 세우게 되고 조금 더 공부를 더 하다 보면은 자기의 커리어의 진로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직장도 잡고 리스폰시빌리티가 생기고
그다음에 오거니제이션의 사명감도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일을 부지런히 하면은 많은 어컴플리시먼트를 이루고, 그러고 나서 사회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절대로 후학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배우는 게 왜 배우느냐,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느냐, 아랫사람에게 가르쳐줘 가지고 그걸 이어나갈 수 있게 실행하는 게 그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공부라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가르치는 것은 배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 그 교육 신념이 바로 거기에서 하나도 바뀐 점이 없어요. 그러면은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to teach is to touch your life forever라고 합니다. 그게 같은 얘기의 맥락이, 교육이 한 인간에 주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탄산가스를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합니다. 왜냐? 탄산가스를 제가 77년에 미국 갔을 때 거기서 석탄 가스화로 박사를 했습니다. 그게 주로 탄산가스를 이용한 석탄 가스화인데, 그게 저한테 학위를 줬고, 그 다음에 이 처음 티칭을 시작해가지고 아무 연구비도 없고 아무 연구 기재도 없을 때 석탄보다는 쉬운 게 오일 셰일이었어요. 그걸 했어요. 그때 또 탄산가스로 여러 가지 일을 봐가지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들이 진짜 가난할 때 좋은 일을 하면은 30년쯤 후에 그게 빛을 보는데, 이 여유가 있을 때 좋은 일 하니까 1, 2년 상관의 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일을 해야 하더라는 점에서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탄산가스가 이성규의 인생을 다 도와줬는데, 요즘에 보니까 우리 저의 은인이고 그러니까는 은혜를 많이 준 가스가 위기에 몰려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께 맨날 듣는 이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음나무가지의 전설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가던 선비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가시나무에다가 큰 절을 하길래 옆에 사람이 그래서 웬일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훈장님이 그걸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무서워서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 그러면서 나는 저게 빚을 졌습니다 하고 절을 했다. 탄산가스가 지금 현재는 글로벌 워밍의 원흉이고, 그 다음에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성규가 탄산가스를 도와드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은 탄산가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슬라이드가 굉장히 복잡한 슬라이드가 많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슬라이드가 복잡하고 그러면 그 연사가 그걸 여러분들 보고 읽으라고 한 게 아니다. 저도 읽으라고 내놓은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적은 학교에서, 연구가 위주가 아닌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은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 아무거나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하고 60년 막역한 여기에 이 청중 중에 이승종 교수는 저보고 기술 자파상이라고 그럽니다. 기술 자파상. 맞습니다. 기술 자파상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한국 사람한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찬밥 돈밥 가리냐 얘기가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단밥 좀. 미국 사람들은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배가 cannot be choose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얘기를 보시면서 한 가지 느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130개의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프로젝트가. 그런데 프로포설을 440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로 했으면 3할 때 타자가 간신히 되는 셈이죠. 그런데 300번 이상의 낙방을 받은 사람은 아마 미국 교수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좌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안 되면, 프로젝트가 안 되면 어떡하냐면은 저는 그때는 뭐 인벤토리로 처리하지 하고 맙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서 중요하게 한 가지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교육으로 이 몸을 바치다 보면은 주변 사회에서 그 사람에 대한
리스펙트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성심껏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회에 공헌을 할 인재들을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가르쳐서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싫어하겠습니까? 그 인더스트리도 저를 믿고 그게 많은 프로젝트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산학협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미국의 많은 훌륭한 교수들도 저한테 산학협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자문을 받고 갑니다. 산학협동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문현답. 그런데 만약에 현장의 문제는 어떡합니까? 현장의 문제는 우리 학교의 답이 있습니다. 현문우답, 우문현답과 현문우답 이 두 가지를 머리에 딱 외고 계시면은 산학협동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산학협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인간의 트러스트와 그 다음에 거기에 정열과 성실함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이 공업과 교육과 이런 면이 세계 첨단인 이유는 산학협동의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저한테 프로젝트를 주면서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자나 우수한 연구 책임자가 저를 과외 선생님 공부 가르치듯이 가르쳐 줍니다. 그럼 비밀을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에게 트러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아는 걸 다 저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한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 주신다 이게. 그게 엎드려 절받기죠. 엎드려 절받기.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그 많은 걸 배워가지고 그걸 같이 학생들과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해결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는 그 탄탄한 유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제 학생들도 거기서 많은 현장의 실습을 안 가보고도 할 수 있고 그 공부에 배우는 것에 기가 막힌 그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맨날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용 논문이 뭐 몇 개고 뭐 저널에 뭘 얼마 하고 이게 다 중요해요. 그러나 산업 기술에 있어서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그 특허권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럼 그 비밀을 알고 있는 학교 선생님이 그 온천지에 퍼블리시하면 그거 무슨 수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스폰서의 니드에 맞을 수 있는 연구로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로 하고 그 다음에 성심성의껏 아는 거 다 해드릴 수 있을 때는 그 잡은 끊이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